에너지가 오늘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더 깔까요, 어딜까?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이게 좀 깊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좀 가볍게 편안하게 한의학이 좀 어떤 거고, 한의학이 또 어떻게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거고, 또 이 과정이 이렇다면 우리 힐링 요와 이제 어떤 관련성 있는가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한의학과 파동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자, 일단은 우리 한의학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돼요. 제가 원래 그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저는 사실 경영학 수업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에 관련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내 몸이 어떻게 과연 생겨났을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철학적인 부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갖고 그 대학교 다니면서도 교양 수업만 거의 좀 들었거든요. 물론 뭐 취직은 그때는 하긴 했지만,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한의학이든 이제 우리 몸이든 알려면 우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보면은 첫째 날에 하나님이 이제 빛을 암흑으로부터 분류를 하시거든요. 네, 첫째 날 하신 게 그거예요. 그게 바로 우주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첫째 날에 뭐 하시고 둘째 날에 뭐 하시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 그 동의보감에도 보면은 맨 처음에 써 있는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태역이 뭐냐면 혼돈의 상태, 빛이랑 어둠이 다 섞여 있는 상태에서 태초, 네, 빛이 나오거든요. 네, 그 빛을 기라고 부르지만, 그래서 이 내용이 두 개 똑같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말하는 게 똑같다. 그래서 보통 일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주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우리가 태극기를 알면 돼요. 자, 전 세계에 그 뭐 한 200개인가 300개의 국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감히 말하는데 태극기야말로 정말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그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든 깃발이다. 우리 프랑스 깃발 아시나요? 어떻게 되죠? 프랑스 깃발? 그 뜻이 뭔지 아시죠? 그게 뭐냐면은 프랑스 대혁명하고 이제 나폴레옹 전쟁할 때 그 깃발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단순해요. 자유, 평등, 박애예요. 네. 그래서 흰색이 이제 뭐 자유, 그죠? 뭐 빨간색이 뭐 박애는 이제 널리 사랑하자, 뭐 그런 의미고. 예를 들면은 미국 국기 아시죠? 미국 국기 뜻 아세요? 우리 성조기 뜻이 뭔가요? 50개 주, 그죠? 별, 그죠? 처음에는 그 스타스 앤 스트라이브라고 그러는데 그 별과 줄이라는 뜻이거든요. 처음에는 13개 주가 하나의 그 미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줄이 13개였는데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죠. 우리로 따지면 8도니까 우리 그냥 8개 줄 그어놓은 거랑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깃발은 막 있는데 뭐냐면 알라는 위대하다. 물론 자기들은 되게 하시겠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 태극기는 그만큼 굉장히 우리 선조들이 고민 많이 하시고 만든 건데,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빛이 안 나오네. 우리 이 동그라미 이게 뭘까요? 이게 뭐라 부르죠 이거를? 태극. 네, 태극이라고 부르죠. 태극 잘 아시네요, 그죠? 그러면은 요건 아세요? 요거? 오! 깜짝 놀랐어요. 되게 잘하신다. 이거 물어보면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그럼 이 중에서 뭐가 건이에요? 맞죠? 요거요? 야, 여기 진짜 다 훌륭하신 분들만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자, 이걸 건이라 그러고, 그죠? 우리 이걸 뭐라 그러죠? 곤.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야, 너무 100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건이 뭐예요, 건? 하늘건. 야, 그것도 아세요? 대단하십니다. 네? 네. 하늘. 노래 가사가 뭐죠? 저 못 들었어요. 네, 이게 건이 이제 마르다라는 뜻, 우리 건배할 때 그 건 똑같은 건인데요.
너의 잔을 마르게 해라. 그죠? 건배하면 원샷해야 됩니다. 자, 이게 하늘권이고요. 그리고 곤, 땅이라는 뜻, 땅.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물이란 뜻이고요. 요거는 불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 짝대기 뭐예요? 짝대기. 괴. 괴 누구세요? 대단하십니다. 와, 괴도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8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괴라는 거는 뭐냐면 이집법 구호예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컴퓨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세요? 0이랑 1 가지고 하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8비트, 16비트, 그죠? 그것처럼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양이에요, 양. 양이라는 짝대기 3개. 요거는 음이라는 짝대기 3개. 그 양이랑 음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양이 긴 짝대기. 남자예요, 남자. 뭔가 갈라져 있는 짝대기. 여기 뭔가 갈라져 있죠. 남자는 뭔가 하나고 여자는 갈라져 있다. 그래서 양은 우리가 구호로 쉽게 그냥 짝대기 하나 그은 거고요. 음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이 뭐 다들 여기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좀 건너뛰면 말씀하셨듯이 남자, 또 뭐가 있어요? 하늘. 또 양을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제 한의대 1년 가면은 이런 연습을 엄청 많이 시켜요. 양이 뭐가 있을까요? 또? 뭐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양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 그죠, 태양. 태양 뜻 자체가 뭐예요? 큰, 대보다 더 큰 게 태잖아요. 연락큰 양이다 이거죠. 연락큰 양, 그죠? 그 다음에도 이제 우리가 상대적인 것도 있어요. 상대적인 거. 예를 들면 여기서도 그러면은 여기는 양이겠죠, 그죠? 요 부분은 이쪽은 이제 음이겠죠, 그죠? 양지, 음지,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우리 숫자도 양, 음을 나누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5라는 숫자랑 4라는 숫자랑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음일까요? 5가 양. 그런 것도 아세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홀수는 양이라 그러고 짝수는 음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거는 상대적인 양, 상대적인 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음과 양의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조금 약간 뭐 이 사람은 좀 열이 많은 것 같아요. 열이 많아서 그 열로 인해서 입도 마르고, 예를 들면은 뭐 막 발진, 피부도 막 발진이 나고 이러면 이 사람은 양적인 상태에 좀 빠져 있으니까 약간 음적인 양을 좀 써주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태극이라는 거는 음과 양이,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죠.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간다. 그거를 이제 상징화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우리가 어떤 곤,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물과 불,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세상이다 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의보감이랑 성경책에서 말하는 우주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 사람도 결국에는 우주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주가 처음에는 한 점이었잖아요, 그죠?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걸 뭐라 그러죠? 빅뱅. 맞습니다. 우리가 빅뱅 이론은 지금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한 점이었다가 이 점이 어떤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펑 터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론에서 뭐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이런 이론의 여진이 있지만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는 거는 주제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다 여기 계신 분들 저 포함해서 다 한 점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퍼져 나갔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주랑 내 몸은 하나였던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랑 저도 하나였던 거잖아요. 퍼져 나갔지만 결국엔 그래서 인간이 자연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우주의 영향, 자연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양방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날씨가 뭐좀 흐리면 우리 몸이 좀 더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면 요즘 그냥 뭐 원래 그래야 뭐 컨디션 따라 그럴 수 있어야 하는데 뭐 저는 당연하게 여기죠. 왜냐면은 날씨가 흐리면은 그날은 습한 날씨인데 우리 관절의 병들은 습병이에요. 습병. 몸이 너무 축축해서 생긴 병이에요. 당연히 바깥이 습하니까 우리 몸의 습도 같이 발동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주 배경 복사인데 들어보셨나요? 우주 배경 복사?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저기 조금 이제 여기 다 아실 것 같은 연식들이신데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릴 때 이제 텔레비를 막 밤늦게 보잖아요. 12시까지. 그러면은 이제 애국가 나오죠. 동해 뭐 나오고 나서 띠 하면서 치 하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예요. 우리 주파수가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송출을 안 해도 이게 잡히는 거예요. 주파수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주의 빅뱅에서 빵 하고 터져 나왔던 그 복사 파동, 주파수. 우주는 공기가 없죠. 마찰이 없죠. 우주가 팽창하면서 계속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도 잡히는 거예요. 우주가 뭐 지금 예를 들면 뭐 200억 년 전, 250억 년 됐다 하잖아요. 그 옛날에 그 주파수가 아직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텔레비를 키면은 나오는 그거예요. 네. 그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고,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뭐 벨연구에서 일하던 어떤 분이 안테나를 청소했는데 뭔가 이렇게 자꾸 잡음이 나오고 해갖고 새가 똥을 쌌나 보다. 그래갖고 안테나 열심히 닦아야지 닦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비둘기 뭐 해보고 열심히 청소했는데도 안테나 잡음이 안 없어지는 거야.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뭘까 이래갖고 보니까 이게 바로 그 빅뱅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위에는 조그만 점에서 시작한 게 이렇게 우주가 커졌지만 아직도 그 옛날에 우주 배경 복사 3000K라는 고유의 그 주파수 파장을 가진 배경 복사가 이제 떨어져 다니고 있다 하고 이거를 측정해서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빅뱅 이론이 맞다. 맞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우주라는 거는 이 관성의 법칙, 그 다음에 모든 건 만류의 법칙, 두 개의 법칙이 작용하는데 이거를 상수를 갖다 대니까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걸 알아내게 됐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주 그 빅뱅이라는 거는 빵 터졌기 때문에 빛에 의해서 모든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그 성경책이랑 동의보감의 첫 기절이 맞는다. 세 가지에서 맞는 거예요. 종교,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 얘기를 썼고 동양 철학에서도 그 얘기를 썼고 우리가 나중에 우주 배경 복사를 밝혀보니까 그 얘기가 맞더라. 빛에서 만들어졌다. 우리는 모두 다 빛의 자식이더라. 이게 입증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빛이란 게 우리는 입자라고 생각했었어요, 원래. 근데 자, 이분이 뭐를 밝혀냈죠? 그 유명한 공식 E는 MC 스퀘어. 저 어릴 때막 MC 스퀘어하고 막 공부했거든요. 자, 그게 뭐냐?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제곱이다. 그죠? 뭐냐면은 빛이란 거는 입자의 그 성질도 있고 파동의 성질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좀 나중에 있다 하고 이거 영상 스크린과 이중슬립 그리고 전자총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는데 전자총으로 전자를 발사했을 때 전자가 알갱이 즉 입자라면 막혀있는 부분에 명중한 전자는 튕겨져 나가고 나머지는 이중 슬릿의 구멍대로 뒤쪽 스크린에 두 줄의 무늬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이상했다. 스크린에는 간선 무늬가 나타난 것이다. 이 간선 무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파동의 형태로 구멍을 통과해야 하는 것인데 그럼 전자는 파동이란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든 것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전자가 어떤 슬릿을 통과했는지 자세히 보고 싶었다. 그래서 통과하는 순간을 관찰하기 위해 카메라를 가져다 대고 관찰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카메라를 가져다 대자 스크린에는 간선 무늬가 아니고 두 줄의 무늬가 생겼다.
즉 입자와 같이 진화한 것이다. 이 두 실험에서의 차이는 카메라의 유무였다. 즉 관측의 유무인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빛을 이제 포톤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빵 쌓여 여기서. 근데 여기다 되게 얇은 구멍을 두 개, 슬릿이라는 걸 뚫어놨어요. 통과하면서 보니까 여기 이제 왜 우리 그런 거 보셨나? 이렇게 후레쉬 비치면은 여기 벽에 이렇게 그 자국이 한 10초 정도 남는 그런 뭐 보시나 뭐 애들 뭐 놀이터 같은 데 가면 있고 그래요. 어디 가면. 근데 그런 걸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려면은 이게 파동. 우리 그 호수에다가 돌을 던지면 이렇게 파장이 슉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파장이 이렇게 해서 이걸 간섭파라 그래요. 또 파동이 만나는 영역.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실제로 들여다봤더니 진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두 개만 생기는 거예요. 누가 쳐다보고 있으면은 두 개만 생기고 안 쳐다보면은 이렇게 간섭파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이게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진짜로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모든 건 다 확률이라는 거예요. 확률 모든 게.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달이라는 게 저기 있는데 우리가 안 쳐다보면 달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건 너무 이제 깊이 있게 가는 거고 우리가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걸 해보니까 빛이라는 게 입자면서 포톤이라는 알갱이가 가서 쏘는 거면서 파동이더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물질이 점점 질량이 작아질수록 파동의 성질을 더 많이 띠게 되고요. 물질이라는 게 점점 질량이 무거워질수록 입자의 성질을 더 띠게 돼요. 하지만 우리 몸에도 파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물질이 입자지만 파동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침 치료 뭐 침 꽂는다고 뭐 치료가 돼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침을 꽂는다는 행동은 뭐냐면 파동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TV 어떻게 키시나요? 리모컨 키시나요? 와, 여기 다 똑똑하신 분이에요. 저는 TV 그냥 리모컨 맨날 못 찾아갖고 가서 손으로 키거든요. 리모컨 찾으면 이제 리모컨 키고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 이러면은 침을 우리 한의사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직접 놓을까? 아니면은 뭔가 리모컨 방식으로 좀 세련되게 고급지게 치료할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서 그 버튼 누르는 방식은 예를 들면 어디 병원 가서 한의원 가서 한방병원 가서 어깨 아파요 하면 이제 어깨에다가 침 놔주신다 이분이. 그럼 이제 직접 키는 거죠. 근데 어깨 아파요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여기다가 침 놓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네. 뭐 하는 거지? 이런 사람 하신 적 없나요? 아, 나 여기 아픈데 여기 왜 놔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나 머리 아픈데 여기 왜 놓지? 그게 바로 리모컨을 쓰는 거예요. 좀 고급진 방식이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면 머리 아픈데 여기다가 쏘는 그 리모컨. 그 리모컨이 이제 이렇게 리모컨의 버튼 이것도 지금 3개 있는데 요것도 헷갈리는데 리모컨 버튼 만약에 막 1000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우리 몸이에요. 그 리모컨 버튼을 뭐라고 하냐면 혈자리라고 해요. 혈자리. 우리가 요거 누르면 지금 다음 장 넘어가거든요. 근데 다음 장 넘어가야 되는데 앞장으로 막 가고 이러면 안 되겠죠. 요거를 공부하는 게 한의학인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그 리모컨을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인가. 네. 그게 이제 파동을 이용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얘기할게. 그러면은 치료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양자얽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잠깐만 이것도
여기 1이 쓰여져 있는 두 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가 위를 향하면은 또 하나는 아래를 향할 수밖에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쪽 1이 위를 향하는 경우와 이쪽은 아래를 향하는 경우가 이쪽이 아래를 향하고 이쪽이 위를 향하는 경우가 양자적으로 중첩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양자 얽힘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개가 이제 얽혀 있기 때문에 이 한쪽에 1인지 혹은 0인지 보는 순간 이쪽에 결정이 되는군요. 네, 상태를 즉시 결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즉 양자 중첩 상태로 이쪽의 그 카드의 운명이 이쪽의 카드를 보기 전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다가 이쪽의 카드를 보는 순간에 이쪽이 결정돼 버린다. 그러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것을 스푸키 액션 에더 디스턴스, 유령 같은 원거리 상호작용이다. 못마땅하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게 빛의 속도보다 빨리 어떤 정보가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이 두 개의 물리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한꺼번에 뭔가 동시에 측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가 전체의 양자 상태인 것이죠. 자, 이게 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분 서울대 물리학 교수신데, 자 우리 그 최근에 뭐 영화나 이런 데도 공상과학 영화에도 있어요. 무슨 삼체 들어오셨네? 네. 삼체에 보면은 그 무슨 외계에서 뭘 보내갖고 양자 얽힘 상태로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데를 막 조정하고 그러거든요. 들어보셨나? 어쨌든 자 양자 얽힘이란 게 뭐냐면 진짜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얘기인데, 우리가 1억 광년, 1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곳이라도 여기서 그 빛보다 빠르게 순식간에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여기서 뭔가를 내가 여기서 뒤로 이렇게 왔다, 300억 광년에 있는 뭔가도 뒤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동시에. 양자 컴퓨터 들어오셨죠? 네. 양자 컴퓨터가 원리가 그거예요. 동시에 64개의 분신수를 써갖고 컴퓨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연산으로 막 모든 걸 해내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양자 얽힘을 이용한 거고, 최근에 양자 컴퓨터가 막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 맞나 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순식간에 양자적으로 서로 이게 얽혀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짝꿍이 있다는 거예요. 짝꿍. 음과 양이 짝꿍이 있듯이 서로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침을 꽂는 순간 바로 그냥 우주의 에너지가 바로 그냥 즉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랄 게 뭐 있냐면, 여기 보면은 광양자, 포톤, 아까 우리 다 빛의 자식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포톤에 이거를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게 뭐예요? 태극 무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 번 이런 무늬가 나타나요. 지금. 이것까지 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는 원인은 알 수 없는데 포톤을 찍어보면 이렇게 나온대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태극이라는 게 역시 진짜 이게 참 모든 우주의 만물의 이제 생성 원리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렇고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태극이 왜 요 안에 이렇게 또 뭐가 있는지 아실까요? 이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음이고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자, 주식시장이 지금 4,000포인트 맞죠? 하이닉스 막 64만 닉스 막 삼성전자 10만 전자 됐죠.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다? 폭락이 이미 숨어져 있다. 진짜 우리가 열광하고 환호하는 순간 젠슨왕이랑 막 이재용 막 껴안고 건배하는 순간 폭락의 그림자가 이미 딱. 모든 만물은 절정의 순간에 하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닥이다. 더 이상 나 정말 죽어야 되나 마포되고 가야 되나 하는 순간 희망이 싹을 딱. 이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힘들고 힘든 순간에 그 순간이 바로 희망이 싹 트는 순간입니다. 네. 그래서 요 태극 무늬가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여담인데 저 아들 낳는 약 딸 낳는 약저 문의하시면 제가 그 약을 거의 뭐 저렴하게 지어드릴 수 있는데 그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음을 낳으려면요 양 속에 음이 생기잖아요. 여자분들, 남자분들 몸을 어떻게 만드냐면 남자는 뭐예요? 여자에 비해서 양이죠. 양을 낳고 싶으면 몸을 음으로 만들어요.
음으로 만드는 약이 있어요. 숙지황이니 뭐 이런 애들 써서 몸을 음쪽으로 쫙 만들어주면 양이 쏙 나와요. 진짜로. 정말입니다. 딸을 낳고 싶지 않아요? 딸이 음이죠. 그러면 몸을 인삼, 황기 막 이런 거 때려 넣어갖고 양쪽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음이 나와요. 저 이때까지 성공률 90%. 진짜로. 자, 그래서 어쨌든 연자 얘기가 나가 있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리모컨. 자, 이거 리모컨이거든요. 자, 이게 리모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회로도입니다. 거의 반도체 회로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예를 들어 요거 혈자리가 이름이 다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어디가 아프면 어디를 놓고, 예를 들면 어디가 아프면 어디 경락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오행, 별 모양이 오행이거든요. 오행을 가지고 해놨고, 그 음악 오행도는 제가 여기 안 넣었는데 혹시 오행은 뭐 다 아시죠, 그죠? 오행이 뭘까요? 네, 목화토. 와, 여기는 정말 다들 너무 대단하십니다. 목화토금수입니다, 그죠? 자, 목이라는 게 나무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이라는 거를 목이라고 썼지만 그거는 그냥 단지 기호예요. 아까 음량을 이렇게 짝대기 기호 하듯이 목이라는 건 기호예요. 요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뭐 진짜 나무 이런 게 아니고 목이라는 게 나무라는 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상승의 기운이에요. 은행나무 몇 년 사는지 아세요? 3천. 진짜 대단하잖아요. 은행나무가 3억 년 전이랑 모양이 똑같아요.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데, 예를 들면 나무란 거는 3천 년 동안 계속 자라죠. 끊임없이 자라요. 상승의 기운을 목이라고 쓴 거예요.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기운. 자, 그 다음에 불이란 건 뭐예요? 불 저번에 났을 때 진짜 와 200m를 점프하는 거 보셨죠? 화라는 거는 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퍼지는 기운을 화라고 쓴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금, 가을의 기운, 금이거든요. 그냥 떨어지는 기운을 무거우니까 떨어지는 건 무겁잖아요. 가을에 수능 저 딸내미 엊그제 봤는데 수능 시험 우리가 집중력이 좋아지고 차분해지고 뭔가 이제 우리 목속 쓱쓱 들어오기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이라고 쓴 거예요, 그냥 가을에. 그다음에 겨울은 우리가 수라고 써요, 수. 물. 왜냐? 물이라는 것은 그 에너지를 그냥 몸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숨겨놓은 거예요. 수라는 거는. 우리 원자폭탄보다 센 게 수소폭탄이죠. 수소 원자가 빵 터지면 에너지가, 그죠? 수라는 거는 겨울이에요. 겨울에 씨앗도 땅속에 숨어져 있고 우리 모든 에너지가 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목화토금수는 이제 우리 한의학의 치료 원리고요. 어쨌든 여기도 할까? 여기 안 하려 했었는데 목이라는 게 나무에서 목이라는 건 상승 기운에서 화 퍼지는 기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거 쉽죠, 그죠? 여름에서 근데 가을로 가는 거. 우리가 쫙 퍼졌다가 모이려면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 우리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것, 금에서 수로 가는 것도 쉬워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환경으로 뭉치는 거니까. 근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토라는 게 있는 거예요. 토가 우리가 뭐냐면 장마철을 토기가 많다 그래요. 토라는 거는 흙의 기운이기 때문에 흙의 기운은 뭐냐면 뭔가 변화의 기운이에요. 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흙이 일부가 되잖아요, 그렇죠? 흙이라는 기운은 우리 몸에서 비위의 기능인데 우리가 음식을 먹건 김치를 먹건 뭐 쌀을 먹건 소고기를 먹건 이게 우리 몸의 일부가 되고 남은 건 버리는 그 기운을 우리가 토의 기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변화시켜주는 거. 그래서 토의 기운이 약한 분들이 소화도 안 되고 잠을 못 자요. 깨어 있다가 잠들려면은 변화의 기운이 많이 필요하죠. 토기가 약한 분들은 잠 못 자고 소화 안 되고 잠 못 자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토기가 약한 분들이 많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토라는 거는 흙이란 거는 흙에 나무가 뿌리를 받고 살죠. 나무가 흙의 양분을 쫙 빨아먹는 애라서 그 나무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상승 기운이 강해지면
토기가 약해져요. 근데 현대인들은 뭐예요? 목기가 그 나무 기운이 강할 수밖에 없어. 열받는 일이 많지 않아요. 뉴스만 틀어도 화나죠. 옆집에 누가 뭐 또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또 화나. 그러니까 이 상상 기운이 너무 많아 사람들. 나도 얼굴 벌게져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거 8명이었고. 자, 그래서 우리가 12경락. 이제 우리 몸에 이제 12개의 우리가 오행인데 왜 하나가 더 있냐? 경락에서는 우리가 삼초랑 심포라는 걸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거를 우리가 심포라고 하고요. 네, 삼초라는 건 우리 물길이에요. 림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12경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아까 요 앞에 화면에서 봤던 예를 들면 자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예를 들면은 여기가 아프다 어깨. 그러면 아까 그냥 그 가서 직접 테레비 켜는 방식으로는 여기다가 침 놓으면 되겠다. 근데 예를 들면 나는 좀 그렇게 안 하고 멋지게 치료할 거야 하면은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연결해 갖고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치료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어깨 안 올라갈 때 저는 여기 침 많이 놓거든요. 팔이 안 올라가면은 반대쪽에다가 새끼발가락에 침을 넣으면 슉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이제 십경락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 간이 지배하는, 아까 목기가 지배하는 곳이 간, 담, 쓸개거든, 담은. 네, 근육. 그 다음에 눈. 우리 눈이 간이랑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손발톱. 자, 그래서 우리가 손발톱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이거를 간을 쪽을 좀 치료해보자 이런 식으로 일단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눈에 만약에 뭐 충혈이 돼가지고 눈이 보여갖고 막 안구건조증 실제로 간 쪽에 침을 놓으면은 바로 눈이 시원해지고 막 그러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혀가 많이 붓는다든지 좀 말이 어눌해졌다든지 물론 당연히 그건 뇌에 이제 실제 찍고 하겠지만 그런데 이상이 없다. 그런데도 이렇다. 그러면 침을 치료하는데 이제 심장 쪽 침을 봐요. 대표적으로 파킨슨병에 이제 심장 쪽으로 침을 떨고 막 이런 데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자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까 뭐라 말씀드렸냐면 결국엔 우리 우주의 빵 빅뱅에 의해서 우리는 빛의 자식으로서 우리 몸이 만들어졌고 당연히 우리 몸은 파동으로 우리 몸에 이제 변화들이 나타나고 치유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한의학에서 우리가 할 역할은 이런 파동이나 주파수를 통해서 우리 몸을 치유하는 그런 걸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의 일부일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우주의 어떤 공명정대한 기운을 통해서 우리 몸에 무너진 밸런스를 잡는 것이 가장 현명한 치료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희비도 이런 식의 그죠? 컨셉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한방병원 병원장 안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